안녕하세요. 사주전문가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한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주의 예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운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주입니다. 이것도 적천수에 나온 겁니다. 이게 적천수에 나온 거예요. 오늘은 적천수하고 댓글 하나 해드립니다. 같이.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이 묘월에 났어요. 그리고 일지에 해수를 보고 미시에 났어요. 근데 연재 임목 또 봤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해, 묘, 미, 목국을 했습니다. 목국 했어요. 그리고 인해 한목까지 해서 이 지지는 전부 비겁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겁이 병이죠. 그러면 이 관을 써서 이 비겁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경금이 지지의 뿌리를 못 내렸어요. 물론 이 안에 무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무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장간에 있는 것도 분별해서 써야 된다고 항상 말하는데, 이 사주의 아쉬운 점이 여기에도 무토가 있고 여기에도 무토가 토가 사령은 했지만 목이 너무 많아서 목국 토를 해서 이 토가 힘을 못 씁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비겁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 인수까지 있어요. 그럼 임철조 선생님이 어떻게 푸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조는 바로 본문에서 논한 삼합국의 성립 조건에 부합하는 사주입니다. 그랬어요. 예, 삼합 조건에 부합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리고 재를 쓰자니 비겁의 극을 받고, 자, 이 재를 쓰자니 비겁이 이렇게 비겁의 무리가 많으니까 군겁쟁제하잖아요. 이게 군겁쟁제예요, 이게.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을 쓰자니, 이게 관입니다, 경금이. 관을 쓰자니 관이 절지에 임했고, 자, 이 다 절지예요. 경금이 절지, 임목에 절지에 임했어요. 이 안에 무토가 있는데 쓰질 제대로 써먹지 못해요. 목국이 이게 구부리는 바람에 토가 그냥 재구시를 하나도 못해서 경금을 밀어줄 수가 없어요. 지장간에 있어도. 그래서 관이 절지에 임했고 용신을 제대로 쓸만한 게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없다는 게 쓸만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좀 잘못 읽었는데, 그래도 부득이 용신을 경금을 사용한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종을 못했습니다. 이게 뜨는 바람에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기토가 비록 군겁쟁제는 당하지만 이 안에도 무토가 있다 그래서 뜨지 못해요. 근데 미시, 가장 중요시 따지는 게 월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에요. 자, 때 됐다 밥 먹자 하는 게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한겨울에도 낮에 햇빛 바른 데가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토가 시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비록 군겁쟁제를 해도 군겁쟁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목이 많아서 이게 이제 목으로 합세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 기토가 경금을 밀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 경금, 이게 병이니까 너무 많아서 이 병을 고치려면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으로 이걸 때려잡아야죠. 그래서 경금을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관을. 그래서 부득이 경금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분이 글을 읽어도 이루지 못했고, 글을 너무 많이 읽은 분이에요. 의학을 배워도 이루지 못했고, 풍수학까지 배워서 본인 스스로가 의학하고 풍수까지 배워서 스스로가 장준경이 세상에 다시 왔다고 스스로를 자부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 장준경이 아주 유명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스스로가 장준경이 다시 태어났다고 자부할 정도의 이 의학과 풍수학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역학,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역학이죠. 역학, 명학. 역학은 이제 이게 주역입니다. 그 명학은 이제 저희가 보는 명리학입니다. 물론 이제 명리학자들은 주역과 같이 공부하죠. 저도 이제 주역도 보고 명리학도 같이 봤지만, 어쨌든 이제 이분이
주역하고 명리학 등 공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대요. 여기 몇 가지만 이렇게 썼지만.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운이 없어서. 이 사주배합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이 경금 용신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경금 용신. 기토가 겨우 밀고 있는데, 기토는 군겁쟁제를 당하면서도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신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믿어주질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장준경이라고 그러고 배움이 많다고 계속 자부하고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이 사람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물은 흩어지고 식구들도 흩어져 결국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말았다. 그랬어요.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나중엔. 그럼 잘 한번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신. 용신 운입니다. 이 운은 분명히 발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있는 집에 태어난 거예요. 어려서. 그 다음에 신사운도 저는 원국 배합을 봐서 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운은 사이충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렸어요. 근데 신금은 일단 이걸 밉니다. 이것도 밀지만. 그래서 신사운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모대운에 자 임수가 이 인수가 또 왔어요. 그리고 오화는 기토를 드디어 밉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공부를 이때 다 한 거예요. 이루지는 못했지만 요때까지는 그래도 다 공부를 하고 자리를 잡고 자기간에 스스로 장준경이라고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 군겁쟁제다 보니까 이 오화운이 왔는데도 이 목을 다 빨아들여갖고 여기다 주니까 그나마 재산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재산이 흩어졌다는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대운 해석이 없었어요.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흩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재산이 흩어진 시기를 저는 이때로 보는 겁니다. 자, 개수, 인수 왔죠? 해묘미 목국을 또 해버립니다. 그럼 군겁쟁제를 합니다. 군겁쟁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이 이 병인 비겁을 방어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 목을 극해야 하는데 전혀 그걸 못해주니까 지키지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군겁쟁제를 해서 재물은 흩어지고 식구들도 다 흩어진 거예요. 결국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말았다. 스님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많은 공부를 하고도 결국은 스님이 됐어요. 절로 들어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간목이 개도했어요. 신금은 이 왕신을 건드려요. 이게 비겁이에요. 해묘미 왕신을 건드렸는데, 목국을 건드렸는데, 이내 합을 깰 수도 있어요. 이내 한목은 깨졌다고 쳐도 해묘미 목국은 그대로입니다. 이 왕신을 건드려가지고 이 경금이 용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금운에 발복을 못합니다. 이게 져요. 이 갑경충합니다. 자, 이게 건들건들 간신이 붙어서 부득이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갑경충하면 이게 이길 것 같죠? 비겁이 많아서 대래 이게 집니다. 거기다 인신충을 해서 또 이것까지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 결국 머리를 깎고 중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사주를 볼 때 이운 오면 발복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운이 딱 왔는데 발복 안 하면 그럼 용신이 딴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배합을 보면 자 1억을 벌지 10억을 벌지 100억을 벌지 이 운에 어떤 운에 이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그릇을 이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은 운이 좋은 사람 중에 1억 버는 사람도 1억, 이제 가난한 사람이 1억 벌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주가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한데 어디 투자해서 100억 벌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배합을 보고 그 운을 비교했을 때 그런 발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용신이 너무 미미하여서 이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미대운의 군겁쟁제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재물도 흩어지고 식구들도 다 흩어졌는데 이제 군겁쟁제하면 이제 거렁뱅이가 많이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머리를 깎고 중이 됐어요. 스님이 되셨는데 이 갑경충하고 인신충해서 그래요. 이 왕신을 범해서. 그래서 용신운이 왔는데도 발복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용신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용신을 잡아놓고도 자기 운이 오면 발복을 안 하면 용신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배합을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은. 그래서 운이 없으면 서울대 하버드 나와도 소용없어요. 이 운 없으면 꽝입니다. 주변에서 아, 저 사람 많이 배웠는데 안타깝다 이런 사람 많은데 이 운이 없어 그래요. 물론 이 분은 사주의 배합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재물이 흩어질 정도로 있을 때는 그나마 여기서는 운이 받쳐줬던 거예요. 근데 하고는 이 사주는 없습니다. 총명은 해요. 그런데 학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를 가든지 그건 학교에 불과하잖아요. 결국은 서울대를 나와도 좋은데 취직을 못하면 써먹질 못하잖아요. 이분이 그런 경우예요. 글을 읽어도 이루지 못했고 의학을 배워도 이루지 못했으며 풍수학을 배워도 스스로 장준경이라고 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우리 같은 역학, 명학을 배웠는데도 누구도 끝까지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머리를 깎고 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하시는 분들 중에도 운 있는 사람들은 엉터리로 봐도 돈 많이 법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운이 없으면 이 사주 가지고 돈 벌기 참 힘듭니다. 모든 게 운이에요. 가게도 아주 나쁜 가게에 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권리금 많이 주고 가서 좋은 가게에 가서 망하는 사람도 무지개 씁니다. 그게 다 이 운에 딸리고 이 배합에 딸려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배합이 웬만큼만 되면 이 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으로 사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주입니다. 경철 헌님 사주인데 자 보겠습니다. 1980년 음력 9월 6일 14시 남자입니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경금이 술을 해놨어요. 이 가을입니다. 그리고 신금을 2개나 봤어요. 이게 비겁이죠. 가을이면 금의 계절입니다. 금의 계절에 비겁을 또 봤어요. 그리고 또 인수까지 봤습니다. 물론 조토입니다. 근데 개수가 앉아서 이 미토를 그래도 습하게 해줘서 만물을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왜? 조토면 만물이 자랄 수가 없는데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난 데다 비록 미토지만 개수를 가지고 와서 만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주는 맞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이 질문을 읽어볼게요. 학업도 지방대하고 직장도 많이 옮기고 예. 이번엔 코로나로 작년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쓴 거 아닙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올린 겁니다. 이 댓글은. 그래서 받침이 좀 틀려도 저희가 그냥 갖다 옮긴 겁니다. 저한테 발복할 대운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삶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또 물어보셨어요. 다가올 대운이 더 안 좋나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가 댓글 남깁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 제가 사주를 보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2, 3년 사주를 안 본 이유는 10명의 사주를 보면 5명 이상은 사주가 나빠요. 그러면 저한테 예약해서 사주를 봤는데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약해서 며칠 기다렸다 기껏 통화를 했는데 좋은 말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보는 걸 제가 많이 회의를 느낍니다. 아까 이제 앞에 사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주요. 사주 배합이 좋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경찰관님한테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주는 병화, 이 일간이 비겁이 많다고 인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는 용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화는 약합니다. 가을이라. 그래서 개수가 용신입니다. 그런데 미토가 극을 하고 있습니다. 미토가 절지에 임했죠. 개수가 절각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지에 바로 옆 일지에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용신입니다. 근데 어려서 북방문에 살았습니다. 용신운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학업도 지방대를 나오고 당연하죠. 비겁이 이렇게 많은데 관인상생도 못했는데 이 개수가 식상입니다. 그런데 원국에서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어떻게 학운이 좋겠습니까? 사주가 편고한데. 그래서 지방대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축운은 이렇게 강한데 강사주예요 이거. 그런데 다시 또 축토하고 기토가 와서 일간을 더욱더 강하게 해줬어요. 아싸리 금운이 왔으면, 제가 금운이 오면 좋다 그러죠. 금운이 아싸리 왔으면 이 수를 밉니다. 그런데 인수운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신 거예요, 이때. 그리고 경인운에 와서 작년에 이게 이제 댓글이 올라온 지가 좀 몇 개월, 한 두세 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자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축년하고 이 21년, 20년인데요. 이때는 이 경인대운으로 온 겁니다. 이 경인대운으로 왔는데 이 사주가 이 경인대운까지는 운이 없습니다. 경금은 개수를 밀어서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인신충을 하는 바람에 이 인목이 여기서 제가 금이 아싸리 비겁이 강해도 금이 오면 이 개수를 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일말의 뿌리가 있어요. 먼저 사주는 일말의 뿌리가 거의 없는데 이 사주는 임수가 옆에서 여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입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수의 뿌리를 내려서 개수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자운에 그래도 지방대라도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미토가 극을 하고 있어서 이게 병입니다. 이 인수가 병이에요. 그런데 목이 와서 토로 이 개수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 이게 제가 이제 보디가드라고 그러죠. 개수를 인목이 지켜줘야 되는데 인신충을 해버렸어요. 이 양충을 하니 이건 날라갔죠. 그래서 이운까지는 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학도 지방대를 나오고 직장도 많이 옮겨 다녔는데 이 28살, 38살 20년 동안 운이 없습니다. 이 무자대운도 크게 발복을 못해요. 왜? 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비겁운이 제가 아싸리 났다는 게 뭐냐면 이 인수를 금이 와서 수생목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토운이 와봤자 이거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건 북방입니다. 용신은 용신이에요. 여기 힘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때도 28살, 이게 8살, 18세에서 28살 사이에 무자대운이 수운이 왔는데도 지방대 나오고 그렇게 좋은 직장 못 가니까 수가 용신이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혹시 병화가 용신인가? 그리고 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사주처럼 이 배합을 봤을 때 배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사주도.
용신의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압사주보다 난 건 신금이 그래도 일지에 있어요. 멀지 않아요. 이게 병입니다. 그런데 이 운에 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신충을 해서. 근데 자, 신묘대운은 보세요. 병신합수합니다. 왜? 이게 가을이라. 여기에 뿌리를 일부인데 이 안에 정화가 들어서 제가 이제 뿌리를 내리면 합을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이건 가을입니다. 가을이라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가을철의 병화인데다가 이 신금은 묘목 밑에 절각당했죠. 그래서 이 신금은 병신 합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약 50% 이상을 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때는 운이 없지만 이때는 50%의 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해묘미 목국을 해서 드디어 토를 제거합니다. 이 토가 제거됐어요. 해묘미 목국으로. 그러면 개수가 자기 갈 길 가죠. 그래서 개수를 보호해야 될 이 재가 드디어 해묘미 목국하면서 여기 다가올 대운이 더 안 좋나요? 근데 아닙니다. 이 다가올 대운은 발복을 좀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다가올 대운도 운이 없으면 경철 헌님 거 안 해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서 그렇게 그냥 이거 운 없습니다, 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 이때 운이 있지만 이때 운이 없습니다. 자, 임수가 천간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병임충을 합니다. 그리고 진술충을 해요. 그리고 진술충 만약에 이 자, 여러분 병임충을 안 해도 진술충이 있으면요. 이게 없다고 치더라도요. 이 임수가 진술충을 하는 바람에 이 토가 천간을 극합니다. 그래서 임진의 음은 이 병화가 없어도 운이 1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도 이운보단 낫죠. 어쨌든 습토니까. 이게 더 습토예요. 그런데 왜 이게 더 낫다고 보는 거냐면요. 천간에 임수를 가져왔고 여긴 천간에 기토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지지가 중요합니다. 왜? 계절이니까. 이 계절학입니다, 사주가. 그런데 천간을 무엇을 가지고 왔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분이 41, 2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48에 바뀌니까 한 6년 정도만 잘 인내하시면 이 신묘대원 48살에서 58세까지 본인은 발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